안녕하세요. 아침의 계란의 짱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토목공사 과정 중에 하나인 전기 인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땅을 사기 전에 보고 있는 땅에 전기가 있는지 혹은 물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만약에 전기가 들어와 있지 않다면은 매입하고 나서 전기를 인입을 해야 되겠죠. 전기 인입 공사는 한전에서 해줍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전기 인입 공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도 해보고 한 결과 전기 인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담당해서 해줍니다. 단 땅 주인이 직접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할 수는 없었어요. 전기인입공사는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인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업체가 이렇게 대행으로 전기인입공사를 한국전력에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신 후 견적을 받아보고 그리고 필요한 전력수, 어떤 전기를 쓸 것인지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업체를 통해서 인입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 인입 공사를 신청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 토지에서 마지막 전신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 점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150m인가 200m까지는 한전에서 전신주를 무상으로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150m인가 200m 이상의 거리서부터는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인입 공사를 신청하기에 앞서서 자기 땅에서 마지막 전신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웬만한 지역에는 가까운 지역에 전신주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전기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좀 멀더라도 무조건 전기인입 공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사기에 앞서서 마지막 전신주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km 이상 마지막 전신주까지의 거리가 1km 이상이다 이러면은 진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예요. 그런 땅은 안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전신주에서 토지까지의 거리가 약 100m 정도 됐어요. 이 100m는 무상으로 전신주를 심어주는 범위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농사용 전기 20kW와 대행업체 이윤을 책정한 금액만 지불을 했고요. 총 100m 안에 3개의 전신주를 심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전에서 와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들었냐 궁금하시죠? 이거는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약 3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각했던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이 300만원이 전기공사의 끝인 줄 알았었어요. 참 단순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은데 이 전기인입공사에 사용된 소모된 300만원은 단순하게 저희 땅으로 전기를 넣어주는 아주 단순한 작업에 드는 비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전에서 전신주를 세워주는 공사를 하고 나면은 한전에 전기인입 공사를 신청한 대행업체에서 다시 한번 오게 되고 이 대행업체에서 임시로 쓸 수 있게 전기를 쓸 수 있게 차단기와 콘센트 필요한 설비들을 이 전신주에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기인입 공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 전신주에서 집으로 혹은 작업장 혹은 공장으로 전기를 끌어다 놓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배선 작업과 여러 작업들을 진행하는 것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인입 공사가 끝났다면 이제 저희 땅에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설치된 거예요. 앞으로 진행될 공사나 이런 여러 가지 건물 신축과 관련돼서 사용하게 될 전기는 이 전신주에 달린 임시 전기 설비를 통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그럼 언제 전기 인입 공사를 신청하면 좋으냐? 저 같은 경우는 토지를 먼저 매입한 후에 토목 공사가 어느 정도 맞춰진 시점에서 전기 인입 공사를 신청했던 것 같아요. 이 전기 인입 공사를 신청하면 바로 나와서 해주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1주에서 2주 정도는 기다리게 됩니다. 그 설치가 맞춰지면은 이제 현장에서 전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기 인입 공사와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정보를 더 드리자면 농사용 전기는 아무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용 전기는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전기이기 때문에 이 농사용 전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업용 전기는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편법으로 농사용 전기를 신청하고서는 일반 가정에서나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적발되게 될 시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시고 전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올린 보강토 작업과 관련돼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까 해요. 저희가 매입한 토지 앞에는 논이 있습니다. 저희 땅과 단차가 한 2.5m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보강토 작업을 하지 않고 사면 처리를 할 경우에 땅을 많이 손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강토 작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업체에 맡기지 않고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보강토 작업의 면적은 길이 약 40m에 높이는 2m 정도 되었습니다. 작업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보강토를 쌓을 위치가 정해졌으면 포크레인을 불러서 그 위치에 있는 흙을 뒤로 걷어내면 되는데요. 걷어낼 때 충분히 많은 면적의 흙을 뒤로 걷어놓으면 보다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흙을 걷어냈다면 보강토 쌓을 위치를 지정한 다음에 그 바닥에다가 기초 시멘트를 부어야 합니다. 시멘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작업은 필수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 작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다른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쉽게 보강토가 무너지고 변형이 오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맞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보강토를 맨 바닥에 흙 위에다가 바로 쌓는 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시멘트가 잘 굳었다 하면은 그 다음 그 위에다가는 이제 보강토 첫 줄을 쌓아주면 되겠죠. 이 보강토 쌓는 거는 사실 보강토를 쌓아보신 포크레인 기사분이 계시면은 옆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잘 쌓아줍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보강토를 쌓아보신 기사분을 섭외해서 이 작업을 하면은 한결 수월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포크레인 기사분이 보강토를 잘 쌓아주셨다면 한 줄 한 줄 쌀 때마다 그 위에다가 혹은 보강토 안에다가 자갈 혹은 돌 이런 것들을 부어줘서 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배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채워준 다음에 또 그 위에 보강토를 쌓아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돌이나 자갈이 섞인 흙을 부어준 후에 그 위를 단단하게 다져줘야 합니다. 그렇게 한 줄 한 줄 쌓다 보면은 어느덧 자신이 계획했던 그 높이만큼 보강토가 올라갈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보강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해보기 전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주위에 물어도 쌓는 방법도 다르고 시공 방법도 다 달랐기 때문에 유튜브를 찾아보고 했지만 진짜 그래도 막막하고 이런 자재나 이런 장비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해보고 나니까 해볼만 했고 또 걱정했던 것만큼 일이 벌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목공사 그 중에서도 보강토 작업을 해야 되는 분이 계시다면 경험 많은 포크레인 기사분을 섭외해서 직접 한번 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보강토를 쌓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보통 보강토는 자기 땅과 다른 사람의 땅 경계에 쌓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측량을 하고 측량한 말뚝을 기준으로 혹은 그 말뚝에서 50cm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쌓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도 불안하다 생각되시면은 보강토 작업하기 며칠 전에 그 옆에 땅 주인을 만나서 언제 보강토 작업을 할 계획이니까 와서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입회하에 보강토 작업을 시작하면은 아마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옆에 땅 주인에게 이런 언지도 안 하고 측량도 안 하고 그냥 이쯤이면 내 땅이겠거니 하고 보강토를 쌓게 되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남의 땅에 조금이라도 물려 있으면은 잘못하다가는 쌓았던 보강토를 다시 다 허물고 다시 쌓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어요. 이 점 유의하셔서 보강토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주를 다 심었습니다. 한 100m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큰 길에서 저희 농장 있는 데까지는 약 100m. 전주 3개가 심겼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자, 이제 다 심어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주 심기 완성. 며칠 있다가 이제 전선 이어주러 다시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